자, 오늘은 10번째 노트, 드디어 종적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동적 프로그래밍을 되게 어렵게 느꼈는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동적 프로그래밍이 뭔지. 그래서, 제가 학부 때 컴퓨터를 공부할 때, 우리 전산 컴퓨터공학을 공부할 때, 저는 알고리즘 수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부 때 이런 내용을 못 배웠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동적 프로그램이라는 게 되게 어렵게 느꼈어요. 왜냐면 실제 공부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실제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학사, 석사, 박사 하면서도 동적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공부를 못 해봤어요. 근데 이제 대학에, 이게 여기 한기대 와가지고 이제 알고리즘 수업을 강의하면서 조금 익혀가지고 학생들을 강의했는데, 처음에는 개념을 스스로 좀 파악을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원래 한기대 온 지 지금 제가 한 20년째거든요, 올해가. 근데 초창기 때 한 1, 2년 알고리즘 강의하고, 그다음부터 알고리즘 강의 안 했어요. 그때는 교수가 워낙 없어가지고, 제가 강의 안 한 과목이 거의 없어요. 다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수님 풀이 많으니까, 더 각각 과목마다 전문적으로 하실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제 알고리즘 자신 없어서 안 하다가, 지금은 이제 자료 구조나 프로그램 언어들을 주로 위주로 강의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강의하려고 보니까 알고리즘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서는 자료 구조나 프로그램 언어를 강의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좀 알고리즘 한 부분만 맡아가지고 열심히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강의하고 있고, 또 매년 이제 지금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올해가 이제 만약 개최가 되면 이제 9번째 프로그래밍 경시대, 교내 경시대를 하게 될 텐데, 그거를 계속 준비해 오면서, 나도 동적 프로그램을 잘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드디어 동적 프로그래밍을 이제 설명드릴 건데,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알고리즘 설계 기법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은 전수조사가 있었죠. 전수조사.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분할 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 지금 이제 바로 전에 배운 게 탐욕적 기법이에요. 그래서 크게 우리는 세 가지 종류의 알고리즘 설계 방법을 배웠어요. 물론 여기에 속하지는 않지만 확률적 요소를 포함해 가지고 알고리즘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도 한 가지 알게 됐었어요. 우리가 빠른 정렬이라든지 빠른 정렬을 응용한 R셀렉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결정적인 알고리즘은 아니죠. 대부분 우리가 살펴보는 알고리즘은 이제 결정적인 알고리즘인데, 확률적인 알고리즘, 랜덤한 어떤 뭔가를 생성해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뭔가 문제를 풀면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배웠는데, 가만히 요거를 살펴보면은 전수조사는 경우의 수가 제한적일 경우에 상환할 수가 있어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면은 우리가 그걸 구현한다고 해도 실행시켜 놓으면은 허송세월 하겠죠. 답은 안 나오고 계속 돌아만 가니까 효과적으로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제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접근 방법이 분할 정복과 탐욕적인 기법이 되겠죠. 지금까지 배운 거로는. 근데 분할 정복은 알고리즘의 성능을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지는 않아요. n제곱을 뭐 n 로그 n 뭐 이 정도로, 뭐 n제곱을 n으로 이 정도로 이렇게 차수를 조금 줄여줄 뿐이지 지수 시간이 요구되는 거를 그 선형 시간으로 바꿔주고 뭐 이러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탐욕적인 기법은 실제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은 경우의 수가 지수 시간일 수 있는데 매번 하나씩만 선택해서 나아가서 최종적인 답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수는 지수계가 존재하더라도 답을 선형 시간이나 되게 효과적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적인 기법은 우리가 설계를 한 다음에 무조건 쓸 수는 없고 뭘 해야 돼요? 정확성을 증명을 해줘야 돼요. 얘는 뭘가 선택을 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는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항상 답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야지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계를 우리가 나름대로 아이디어 가지고 탐욕적 기법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만든 기법이 문제 해결책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금방 봤더니 발라가 있어서 쓸모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전수조사의 경우 수가 너무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배우는 동적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동적 프로그래밍. 그런데 이 동적 프로그래밍은 크게 교재들을 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은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리고 둘 다 동적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가 메모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태블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모이제이션은 이게 엄밀히 동적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터넷 보면은 분류해 보면 둘 다 동적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긴 해요. 그런데 이 메모이제이션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전수조사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으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메모이제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쉬워.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전수조사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구현할 수 있으면은 그거를 메모이제이션 기법을 적용해가지고 효율을 높이는 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수조사 자체를 못 짜.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경우의 수가 많다 하더라도 전수조사로 정확하게 구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전수조사로 구현한다는 거는 대부분 어떻게 구현하는 거예요? 재기적으로 알고리즘을 이렇게 재기함수로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기적으로 내가 구현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태블레이션은 모르겠지만 메모이제이션은 되게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모이제이션 말고 태블레이션을 한번 이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태블레이션. 그래서 보통의 우리가 이제 분할 정복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그냥 전수조사를 생각해 보면은 문제가 주어지면은 그 문제를 똑같은 크기의 작은 문제로 계속 재기적으로 호출해 가지고 답을 찾아가요. 답을 찾아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뭐 fn이 주어지면 fn-1, fn-2 이렇게 구하는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가 아니라 거꾸로 하는 거예요. 또 똑같이 전수조사도 원래 문제를 또 분할 정복도 그런데 원래 문제를 똑같은 종류의 작은 문제로 바꿔가지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가지고 큰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방법이 재기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는 형태가 아니라 가장 작은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했던 방법을
탑 다운이라 그러면 태블레이션은 버텀 업 하는 거예요. 똑같이 원래 문제가 있으면은 이 문제를 작은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풀어야 되는 작은 문제들로 정의를 하는 거고, 그 작은 문제를 어디서부터 해결하냐면 가장 작은 것부터 해결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씩 올라오는 게 태블레이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태블레이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재현식, 점화식이라는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저 식만 세우게 되면은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은 오히려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 할 때랑 다르게 오히려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진 코드를 보면 코드는 너무 단순해. 너무 간결하고. 근데 그 간결한 코드를 우리가 못 만드는 이유는 뭘 못 찾아서 그래요? 재현식을 못 세워서 그래요. 재현식만 세울 수 있으면은 코딩이 또 어렵지가 않습니다. 동적 프로그래밍도. 그러니까 동적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밍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거를 하기 위한 문제에서 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문제에서 식만 찾아낼 수 있으면은 거의 또 기계적으로 간단하게 코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딩은 재기적으로 함수 호출하는 게 아니라 반복문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반복문으로. 간단하게 반복문으로 코딩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는데 많은 훈련을 거듭하고 나면,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훈련은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감이 올 거고, 그 감만 잡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동적 프로그래밍이 다른 것보다는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저도 안 해봐서 처음에 동적 프로그래밍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이제는 많이 하다 보면은 거의 이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특히 메모리시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면 요번 챕터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문제를 살펴볼 거예요.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10개가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요. 10개를 살펴볼 거고,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 챕터도 있고, 다음 챕터도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 계속 볼 거고, 인터넷 가보면은 수없이 많은 동적 프로그래밍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리트코드나 뭐 그런 어떤 프로그래밍 경시 대회에서 난이도가 하드에 속하는 문제들은 다 동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동적 프로그램 해결하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기법만 알면 오히려 다른 것보다 더 쉽게 풀 수 있는 게 동적 프로그램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감을 잡아야 되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여기서 이미 저보다 동적 프로그램을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다수라고 치고 가장 쉬운 문제부터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처음에 살펴볼 문제가 피보나치 수예요. 피보나치 수 문제를 메모리제이션과 태블레이션으로 둘 다 해결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캔썸, 카운썸, 하우썸, 배썸은 우리가 언제 살펴봤던 문제죠? 2장에서 전수조사할 때 살펴본 문제예요. 이 문제를 또다시 똑같이 해결하는데 2장에서는 전수조사를 해결했다면 여기서는 메모리제이션과 태블레이션을 해결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지 사이트 가서 그걸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피보나치 수를 이제 가지고 해볼 텐데 피보나치 수가 뭔지는 아시죠?
첫 항이 1, 그 다음이 1, 나오면은 얘 두 개 합한 거, 이렇게 되는 게 피보나치 수예요. 그럼 피보나치 수가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는데, 우리가 피부 1000, 1000번째 피보나치 수가 뭐냐?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찾는 게 이제 피보나치 수예요. 물론 피보나치 수도 여기를 0으로 놓고도 출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0번째 항은 0이다. 그럼 0, 1은 1 또 똑같이 되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정의만 다른데 피부 1부터 시작하는 데가 있고 0부터 시작해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근데 피보나치 수는 보통 정의 자체가 주어져요. fn은 fn-1 더하기 fn-2 이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에서 주어져요. 문제에서 이런 재현식이 주어지면은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태블레이션을 적용하는데 아무나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재현식 자체가 주어지니까. 재현식이 안 주어졌을 때 어려운 거지, 재현식이 주어지면은 이건 게임 끝난 거예요. 프로그램 하는 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피보나치 수를 그냥 재기적으로 구현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얘로부터 뭘 할 수 있어요? 메모리제이션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재현식이 문제 자체에서 그냥 주어지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또 태블레이션 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피보나치 수를 이렇게 해결하게 되면은 시간 복잡도는 2의 n승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트리가 이렇게 퍼지죠. 물론 여기는 비어 있겠지만 이렇게 꽉 찬다고 치면은 2의 n승 정도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roughly 2의 n승, 즉 지수 시간이 요구되는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공간 복잡도는 얘는 특별히 쓰는 데이터는 없죠. 공간은 n이라는 변수 하나만 쓰는 거니까. 그런데 재교출이 들어가죠. 그럼 스택이 쌓이죠. 그럼 스택이 최대 n개 쌓일 수 있어요. F1까지 간다 치고. 그러면 이제 공간 복잡도가 ON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기함수를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예를 보면은 우리 이 피보나치 수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중복된 거를 계속 계산하고 있죠. 중복된 거를 계산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럼 중복된 걸 안 계산하게 만들면은 줄어드는 거죠. 비용이. 그게 바로 메모리제이션이에요. 그러면 이 함수에서 우리가 피부를 할 때 n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 n이 계속 변하는 거죠. 변해서 재기 종료 조건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하나 변하니까 이 변화는 F2, F3, F4, F5, F4 이런 값들을 한번 계산했으면, 그러니까 이게 DFS처럼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재기 호출이면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2 계산하고 1 계산하고 얘는 재기 종료 조건이죠. 그럼 3이 계산되죠. 그러면 올라오면은 4가 계산이 돼요. 그리고 여기 올라오면은 1로 갈 텐데 2, 3은 이때 이미 계산했으니까 이 밑에 거는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만약 저장을 해놓게 되면은 그림이 남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선형 비용이 들어요. 이쪽으로는 한 번씩 가긴 하지만 결국 필요한 게 선형 비용만 필요한 게 돼요.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거니까.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것들은 이쪽 가면서 한 번은 다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메모리제이션은 뭘 해야 되냐면 요 변화는 n, 요 n을 이미 한번 계산했으면 F3을 계산했으면 그 F3을 저장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피부 1000을 계산하기 위해서 피부 값들을 몇 개 저장하고 있어야 되냐? 피부 1부터 피부 1000까지 1000개를 저장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범위를
그러니까 몇 개를 저장해야 되고 몇 개가 필요한지를 봐야 돼요. 근데 얘는 필요한 소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는 실제 F1, F2, F3 해서 F1000을 구한다면은 F1000까지를 계산하면 돼요. 이게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재기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다 구해야 되는 애예요. 이거 말고 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만큼을 구해야 되는데 이만큼을 한 번 이상 구하게 될 거고 그럼 한 번 이상 구하지 않게끔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그 저장하기 위해서 배열을 씁니다. 쟤는 int니까 int 배열 아니면 뭐 피부값이 너무 커질 수 있으니까 뭐 long 배열 뭐 그 맞춰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만드는데 우리가 0부터 n까지니까 n 플러스 1개의 배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뀌는 값을 저장할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배열로 만들고 보통 이 메모리제이션 할 때 이 배열 이름을 메모 또 뭘 많이 쓰냐? 캐시라는 용어를 또 많이 쓰고요. DP라는 용어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배열 이름들을 DP, 메모, 캐시 뭐 이런 이름 갖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걔가 무슨 배열이냐? 이 변하는 얘 배열이 되겠죠. int n이니까 뭐 int 배열이 되는 거고요. int 배열이 int니까 int 배열이 아니라 int 배열이 int 배열 int 배열 이래보다는 요 값이 중요한 거죠. 요게 long이면 지금 여기가 long이잖아요. 그럼 long 배열이 되겠지. 여기가 메모가 long 배열이 돼야지. F3 값은 long 값이 되는 거니까 long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메모를 하면은 아까 코드하고 어떤 점이 차이 나냐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는 똑같이 가요. 원래 전수조사 알고리즘 만들면은 전수조사 알고리즘의 제일 첫 번째 나와야 되는 문장이 제기 종료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비재기적으로 할 때 이제 재기 호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메모리제이션 하게 되면 뭐가 들어가냐면은 요 부분이 들어갑니다. 내가 이미 요 인자에 대해서 계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게 돼요. 계산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내가 계산했는지 안 했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피부 3을 이미 계산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피보나치 값들을 봤더니 피보나치 값은 다 뭐예요? 양수예요. 0보다는 커요. 그래서 여기서 메모 값을 뭘로 초기화해요? 마이너스 1로 초기화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로 초기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종료 조건 다음에 요게 이제 들어가는데 뭐가 되냐면 메모 n 값, 요 인제로 오는 n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이미 내가 한번 계산한 거죠. 그러면 그 메모 값을 리턴해요. 재기 호출 안 하는 거죠. 아까 여기서 계산했으니까 얘는 가지 않고 바로 리턴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리턴해요? 저장된 값을 이용해서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원래 했던 걸 그대로 가는 거예요. 원래 했던 걸 그대로 가는데 여기서 한 가지 달라진 점이 뭐냐면은 이 결과를 이제는 뭘 해줘야 돼요?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 결과를 메모 n에다가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수조사만 짤 수 있으면 메모리제이션은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재교추 함수가 여기서 바뀌는 게 몇 개냐? 하나다? 그럼 1차원 배열. 두 개다? 2차원 배열. 세 개다? 3차원 배열을 만들어서 쓰시면 돼요. 그 배열의 크기들은 이 각각 값이 필요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피부나치는 피부 n이면 n 플러스 1개의 값들을 계산해야 돼요. 그게 소문제 수가 됩니다. 소문제 수. 우리가 재기 호출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소문제 수를 파악하고 그 소문제 수만큼의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때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의 피보나치 값은 그 결과값이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초기 값을 마이너스 1로 했어요. 그런데 내가 풀려는 문제가 음수도 되고 양수도 되고 다 가능해. 어떤 값도 다 가능해요. 그러면 이 메모 값이 뭔지 보고 판단이 돼요? 이미 계산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지. 내가 지금 얘를 이미 계산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시 맵을 쓸 수 있어요. 또 해시 집합을, 문제의 특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해시 맵에 그 값이 들어있으면 뭐 한 거예요? 계산한 거고, 해시 맵에 그 값이, 키 값이 안 들어있으면 아직은 계산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많아지면은 해시맵 쓰기가 어려워요.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인자가 많으면 해시맵 쓰기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1차원 배열 거는 배열을 쓰나 해시맵을 쓰나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하나 썼는데 얘 갖고 판단이 안 돼. 그럼 하나를 더 두는 거예요. 똑같은 크기. 그러니까 메모 배열 갖고는 해결이 안 돼. 여기에 값이 뭐가 들었는지에 따라서는 판단이 안 돼. 그러면 똑같은 크기의 불리한 배열을 하나 더 두는 거예요. 그럼 얘는 true, false로 세팅해가지고 얘가 true면 값을 계산한 거고, 얘가 false면 아직 계산이 안 한 거예요. 얘가 true면은 그 값은 어디에 저장돼 있어요? 여기에 저장돼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배열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두 개를 만들어서 메모리제이션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std 옵셔널이라는 그 타입을 이용해서 저거의 배열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저 std 옵셔널은 있다 없다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저거는 뭐냐면은 이 메모를 페어 배열로 만든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래 페어 배열은 first, second 값이 있는 거죠. 그럼 first는 불리한 값, second는 그 값, 저장되는 값.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페어의 벡터.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요즘 프로그램 할 때 이제 그 오류를 많이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게 이제 옵셔널 타입이거든요. 함수에 반환할 때 옵셔널을 반환해 주면은 얘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는 거지. get student 김상진 했는데, 그러면 김상진 학생이 있으면 반환해 줄 거고, 없으면 반환 안 해주겠죠. 근데 std 옵셔널 쓰게 되면은 이 함수는 찾고자 하는 것을 찾아줄 수도 있고 찾고자 하는 것을 못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줘요. 그리고 얘를 또 함수형 프로그램과 연결해서 프로그램하면은 되게 간결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std 옵셔널을 이 메모리제이션 할 때도 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 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해냈다고 대단한 건 아닌데, 하여튼 std 옵셔널이라는 게 여기에서도 되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메모리제이션은 좀 이해됐어요? 내가 문제가 만났어. 근데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경우 수가 너무 많아. 그리고 전수조사할 때 보니까 똑같은 것을 중복해서 계산을 해. 그럼 뭘 적용하면 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메모리제이션을 적용하면 돼요. 메모리제이션은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이
제기함수에서 인자가 몇 개 바뀌냐? 그 바뀌는 만큼의 배열만 확보해주고 그 배열을 잘 초기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원래 거에서 종료 조건은 그냥 두고 그 다음 줄에 이미 내가 한 건지 안 한 건지만 판단하고, 한 거면 그 저장된 배열에서 값을 반환해주고, 안 한 거면은 원래 했던 제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원래 했던 걸 한 다음에는 그 결과를 어떻게 저장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메모리제이션입니다. 그러면 얘는 비용이 아까 N이었는데 이제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 시간 복잡도는 ON이에요. ON. N번 N에 비례해요. 제기 호출이. 한번 이쪽으로 내려가면 끝나. 내려갔다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 복잡도는 여기 N이라 썼는데 실질적으로는 스택 공간 필요하고요. 메모리제이션 스택 공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사용하는 메모 배열. 거기만큼의 추가적으로 공간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공간 복잡도는 증가하겠죠. 시간 복잡도를 줄이는 대신에 메모리제이션은 공간 복잡도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늘어나는데 그 비율이 뭐 이제 소음 문제 수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거죠. 자, 이게 메모리제이션이고요. 그러면 태블레이션은 아까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이거였죠.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처음부터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F1 알죠? F2 알죠? F1, F2 알면 뭘 구할 수 있어요? F3 구할 수 있고, F3를 알면 F2와 F3 알면 F4 구할 수 있어요. F4를 구할 수 있으면 F3과 F4를 합쳐서 F5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N개예요. 반복문을 써서 테이블을 만들고 똑같이 메모리제이션과 똑같이 테이블을 만들어요. 근데 이 테이블에는 한번 쭉 답을 채워 넣게 되면은 끝나요. 반복문으로 그 답을 채워 넣으면은 태블레이션은 끝납니다. 그러면 테이블 I는 I-1 더하기 I-2예요. 그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배열에 있으면 결국 찾아야 되는 건 요 값이에요. 그걸 찾기 위해서 얘네들 이용해서 요거 찾고, 얘가 이용해서 요거 찾고, 요거 두 개 이용해서 요거 찾고, 요거를 쭉 가면은 요걸 계산하겠죠. 그러면 답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셀에 있는 값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태블레이션이에요. 가장 작은 문제부터 차례대로. 근데 쟤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식을 알면 돼요. 이게 재현식이죠. 우리가 재현식을 알면은 제기함수로 짜서 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기함수로 짜는 게 아니라 가장 작은 것부터 버텀 앞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돼요. 얘만 알면 알 수 있죠. F1, F2 알면 F3 계산할 수 있고, F3을 알면 2와 3 하면 4를 알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밑에서부터 어떻게 계산할지는 요 식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요 문제는 테이블이 N개 용량을 썼지만 여기 나와 있지만 변수 3개면 돼요. 그렇죠? 이게 요 2개 계산돼 요거 한 다음에는 얘는 이제 더 이상 안 써요. 2개씩 해서 다음 거 하고 얘 버리고 또 2개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변수 3개면은 다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 복잡도도 ON도 아니고 O1이 되는 거지. 그쵸? 저게 태블레이션이에요. 즉, 이거 보면은 태블레이션은 뭐만 알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냐면 이 점화식만 내가 구할 수 있으면 이 점화식을 어떤 식으로 탑다운이 아니라 제기호출로 푸는 게 아니라 버텀업으로 반복물 가지고 코딩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코딩이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문제는 뭐냐? 문제를 만났는데
얘를 못 구하는 거야. 이 식만 찾으면은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식만 찾으면 코딩하는 게 뭔가 대단한 테크닉을 요구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거지. 그래서 이게 메모리제이션, 태블레이션 동적 프로그램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미 봤던 전수조사했던 문제를 똑같이 아까 방금 피보나치 했듯이 메모리제이션과 태블레이션으로 해결해 봅시다. 얘가 우리가 전수조사로 프로그래밍 했던 캔섬 문제 해결책이에요. 그렇죠? 2장에서 했던 그거예요. 재기적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얘도 보면은 똑같은 값들이 여러 군데에 중복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2라는 값이 여기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계산한 거를 계산하지 않게끔 메모리제이션 하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캔섬의 입력으로 뭐가 들어와요? m과 nums가 들어오죠. nums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뭐가 변해? m이 변해요. 그러면 메모리제이션은 이 m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재기 호출되면서 변하는 건 m이에요. 근데 이 m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m이 뭐예요? 7이죠. 처음에. 그리고 이 7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0까지 갈 수 있죠. 0에서 m까지. 그러니까 m 플러스 1개의 공간이 필요한 거죠. 메모리 공간이. 그러면 이 문제를 메모리제이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메모리제이션으로 두면은 어디에 추가가 돼야 되면 여기에 추가가 하나 돼야 되죠. 여기에 뭐가 돼야 돼? 이미 내가 m에 대해서 주어진 인자 m에 대해서 캔섬을 했는지 안 했는지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거의 결과를 저장해 줘야 되는 거죠. 메모 m에 대한 저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메모의 배열의 크기는 m 플러스 1인데 얘는 무슨 타입이 돼야 될까? 메모 m의 값은 뭐예요? 메모 7, 메모 3은 true 아닌 false지. 그쵸?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이 반환 값을 봐야 돼. 메모 배열에 저장되는 값은 뭘 봐야 돼? 반환 값을 봐야 되는 거지. 아까도 피보나치에서는 long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개수는 n이지만 저장돼야 되는 값은 피보나치 값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뭘 저장돼야 돼? 얘를 봐야 돼. 반환값. 그러면 불리언 배열이에요. 불리언 배열이면 불리언은 값을 뭐뭐 갖고 있어? true 아닌 false지. 근데 얘가 false로 다 초기화 놓는다고 해서 얘가 구한 건지 안 구한 건지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바로 뭐가 나타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모 배열 하나만 만들었더니 그 메모 배열로는 뭘 판단 못해. 내가 이미 계산한 건지 안 계산한지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해서 얘가 false인지 계산해서 얘가 true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지. 그러려면은 아까처럼 배열 2개를 쓴다든지 해시 맵을 쓴다든지 해시셋을 쓴다든지 옵셔널 배열을 쓴다든지 STD 페어의 벡터를 쓴다든지 뭔가 다르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실제 보면 얘는 해시 맵도 아니고 해시 집합. 해시 집합으로 해시 집합 제어조를 사용하면 m이 in 메모. 저 잘못됐다. 해시 맵이 돼야 되겠네. 그쵸? 해시 맵. 죄송합니다. 해시 맵. 해시 집합이 아니라 해시 맵. 그래서 키는 m,
그리고 그의 값은 true 아닌 false. 그래서 해시 집합이 아니라 해시 맵. 해시 맵을 쓴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쓴다고 가정해가지고 그 해시 맵에 m이 들어가 있으면 내가 이미 계산한 거고 그 값은 true 아닌 false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set 해가지고 set보다는 이제 put이라고 하면 더 맞겠네. put 해가지고 m과 false. 물론 얘는 조금 특이한 게 중간에 그냥 true 만나면 끝나버리니까 실제 그래서 그 해시 집합을 해도 되겠구나. 들어있는 건 true가 아닌가? true 해야 된다. 해야 돼요. true set 해야지 true. 해시 집합이 아니라 해시 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시 맵으로 처리하든 아까처럼 메모 플렉 하든 옵셔널 하든 해서 기록하면 돼요. 즉 아까 이 코드와 비교해서는 요 위치와 요 위치에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요 메모를 저장하는 거랑 요 종료 조건 다음에 이 m이 이미 내가 계산한 건지 아닌지만 보면 돼요. 그러면 얘는 비용이 왜 m이니까 시간 복잡도는 우리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7에 대해서 호출할 수 있고 6에 대해서 호출할 수 있고 5, 4, 3, 2, 1이죠. 그러니까 저기 캔섬에 m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요만큼 나와요. 그리고 이것마다 몇 번의 재기 호출을 할 수 있냐면은 m번 할 수 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최대는 mn번 뭔가 비용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는 적겠지만 mn번 그렇게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떤 메모를 어떤 형태로 만드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져요. 여기는 그 스택 공간과 메모를 어떻게 하냐. 메모를 해시 맵으로 만드냐 또 아니면 배열 2개로 만드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공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mn이라고 해서 선형 시간은 아니에요. m이 고정되면 n의 변화에 따라서 선형 시간이지만 n이 고정된 상태에서 m이 증가하면 m이 증가할 때마다 지수 시간 더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절대 그 지수 시간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메모리제이션은 대략 알겠죠. 그러니까 전수조사만 만들 수 있으면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전수조사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면 메모리제이션 적용하는 건 그냥 기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몇 번만 해보시면은 똑같은 문제를 만나면 비슷한 문제를 만났는데 여기 저순조사로 구현할 수 있으면 메모리제이션 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태블레이션 하려고 그러면 뭐가 먼저 필요해요? 재현식이 필요해요. 근데 재현식을 여기서 재현식을 어떻게 만들지? 이제 그게 애매한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 돼야지만 이제 잘 나오는 거겠죠. 그런데 무조건 식을 만들어 보세요. 식을. 나름대로 식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아까처럼 피보나치처럼 깔끔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뭔가 식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F0은 항상 true예요. 여기서는 0은 아무것도 안 쓰면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F0은 true예요. 그리고 Fm이 true가 되려면 뭐가 되냐면은 Fm-x 중에 true인 게 하나만 있어도 쟤는 true가 돼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태블레이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식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식을 만드는 것도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는데 이 식을 만들었다. 이 식이 틀리진 않죠. F0은 true이고 FM이 true 되려면 FM-X 중에 하나가 true여야 돼요. 왜냐하면 M에서 X를 빼잖아요. 그래서 true가 돼야 돼요. 그러면 tabulation은 뭐냐면은 M을 구하는 게 아니라 F0, F1, F2, F3, F4를 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구해져 있으면 그 다음 M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 자, F0은 true예요. true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되어 있냐면은 M-X가 true이면 얘가 true가 되니까 얘가 true이니까 M 플러스 X도 true예요. M 플러스 X도. 그러면 T에다가 5를 더해서 요 값을 뭘로 바꿔요? true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얘 true. 4, true. 7, true가 돼요. 그러면 전진하는 거예요. 얘는 false 있으니까 그냥 skip. 얘도 false면 skip. 얘 true 됐죠. 그럼 여기다가 또 뭘 더해? 5 더하고 3 더하고 4 더하고 7 더해서 그 다음 위치를 true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쭉 가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더 금방 끝낼 수 있는 게 여기다가 한 줄 더 넣으면 돼요. 뭐냐 하면은 이 값이 F 테이블 M 값이 true 되는 순간 금방 해도 돼요. 아까 5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7에서 얘가 true 됐죠? 그럼 캔썸은 제가 true 되면은 true인 거죠. 그럼 여기서 빠져나가세요. 빠져나가지 않고 이거 해도 결국은 MN에 해결되는 거예요. 요 각각에 대해서 N번 고려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이제 스킵했지만.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아래서부터 위로 해결해 나가는 게 태블레이션. 반복문으로 해결되고 재교출 하나도 없고 앞에서부터 쭉 해결해 나가. 이게 태블레이션이에요. 그 7장의 그 문제도 여러분들이 동적 프로그램을 잘해서 그렇게 해결했는지 몰라도 그 자체도 동적 프로그램이 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 값 구하고 여기까지 하는 거 구하고 얘는 이렇게밖에는 못 가. 그럼 얘는 이렇게 오나 이렇게 오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얘 계산을 해.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계산되고 여기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계산하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하나씩 계산이 내려가면 얘는 그거가 바로 동적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이에요. 전수조사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서 해결하는 거예요. 요 셀만큼만 해결하면 돼요. 순서적으로. 그게 동적 프로그래밍이에요. 물론 이 문제도 보면 식을 안 세워도 머릿속으로 저게 떠오르면 그냥 저 프로그램 해도 돼요. 어떤 분들은 저거 식 안 세우고 저렇게 그냥 프로그램 짤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떠올라서. 그러니까 항상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탑 다운이 아니라 버텀 앞에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버텀 앞이라는 거는 가장 작은 값부터 해결해 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결국은 이 변화는 이 M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얘가 범위가 M이니까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가 쭉 있을 텐데 그 값들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카운트썸은 이제 뭐예요? 아까 캔썸은 중간에 중단할 수 있었죠. 근데 카운트썸은 중간에 중단 못 하죠. 다 해서 전체 조합수를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얘도 이제 중복 계산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와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메모이제이션. 여기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얘도 똑같이 m이 변하죠. m이 변하는데 아까는 무슨 배열이었냐면 불변 배열이죠. 여기서는 무슨 배열이에요? 이 카운트엔 숫자를 저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수 배열이고 그 카운트 배열은 음수가 될 수 없죠. 그러면 메모 인트 배열 해가지고 마이너스 1로 초기화하면 이 문제는 하나의 배열 갖고 해결할 수 있죠. 메모이제이션. 그래서 뭐 얘도 지금은 해시맵으로 해서 했는데 얘는 꼭 해시맵 안 하고 배열 하나 갖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저장해 놓고 때리면 돼요. 그래서 put, get.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얘를 할 수 있으면 얘는 그냥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거의 기계적인 거니까. 얘 변하네? 얘가 범위가 어떻게 되지? 얘가 변했을 때 이 리턴 값이 뭐지? 그러면 배열이 내가 필요한 배열 또 해시맵 상태를 아는 거죠. 그럼 그거 만든 다음에 이제 여기에 부를 때 이제 m 넘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초기화된 메모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요 재개 호출할 때 메모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종료 조건 다음에 m이 내가 이미 계산했는지 봐야 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계산하고 나서는 계산된 거를 저장하는 거 하나.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얘는 똑같이 하면 돼요. 얘도. 얘는 어떻게 해? 여기 가면서 true로 세팅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뭘로 시작하면 돼? 여기를 0으로 놓고 0? 1로 놓나? 1로 1로 놓네. 그치. 1로 놓고 여기다가 얘 되면은 여기다가 얘가 0이었을 때니까 플러스 그걸 해주면 돼요. 그러면 0, 1, 1 세팅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3에서 5 하면 넘어갈 테고 3을 하면 여기 오니까 얘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4 하면 1이 여기 있는 거랑 여기를 또 더해줘야 되니까 얘가 2로 들어가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전 그 테이블에 있는 값을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더해주면은 최종적으로 다 끝나고 나면은 맨 마지막 셀에 있는 값이 전체 조합수가 되는 거죠. 얘는 중간에 중단할 수는 없어요. 끝까지 다 가야 돼. 끝까지 다 가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그 메모이제이션, 태블레이션으로 해결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